시간에는 그 연민으로 의사소통하기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보면 우리가 자기 스스로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냐면 관계는 왠지 좋은 것 같으면서도 왠지 말 못하는 찜찜함이 늘 남아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내 생각을 덧붙이게 되다 보니까 없던 사실이 올라오게 되면서 계속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 연민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입니다. 연민으로 의사소통한다는 얘기 뭐냐면 연민, 말 그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궁휼한 마음을 갖고 대화를 한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이 궁휼심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불쌍하거나 그 사람이 안타까워서 바라보는 측은지심의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 내가 그 사람의 필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라고 갖고 있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민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 관찰과 평가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 관찰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대화를 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갖거나 어떤 판단을 보류하고 중립적 태도를 갖고 그 사람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런 객관적인 상태에서 받아들인다는 건데요. 우리는 그것을 두 글자로 관찰이라고 얘기합니다. 관찰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호를 관찰할 때도 내 감정을 내가 주입을 시켜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대화를 하거나 어떤 사물을 현상을 바라볼 때도 많은 사람들이 구설수가 생기고 없던 얘기도 만들어졌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관찰하지 않고 평가나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찰하지 않고 판단하거나 그리고 평가하는 행동들은 결국 관계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삶의 풍성함을 망치는 저해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주관적 판단과 어떤 상대가 경험했던 관찰의 내용을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것을 사실과 분리해서 이것은 그 사람의 팩트가 아닌 그 사람의 주관적 생각이구나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듣는 거랑 그렇지 않고 듣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 도서관 간다고 하면서 왜 거짓말했어? 어떤 이렇게 아이한테 어떤 얘기를 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죠. 근데 그거는 감정과 팩트가 섞여 있는 것들이죠. 다시 말해서 평가가 들어있게 되면 감정이란 요소는 근데 주관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평가나 판단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너 왜 도서관에 간다고 하고 왜 PC방에 갔어? 이제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사실을 아이가 나한테 도서관에 간다고 했는데 왜 PC방을 갔는지 그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실만 갖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대화가 좀 더 클리어해지고 명료해지는데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왜? 도서관에 간다고 하고 너 왜 PC방 갔어? 이 얘기를 엄밀히 말하면 너 왜 나 속였어? 이렇게 연결고리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대화가 돼버리게 되면 결국 이 아이는 거짓말하게 된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덧붙인 생각들이 뭐예요?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이렇게 얘기했죠. 거짓말한 게 아니야. 잠깐 지나가는 길에 문만 열고 들여다봤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 사실이 있고 감정이 있다면은 감정을 내 안에 덧붙여서 그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왜곡을 잘하는데 그 왜곡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또 관계에서 만났던 내용들 집에 돌아가서 그날 하루를 또 되돌아봤을 때 보통 48% 정도는 다 왜곡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실이 있을 때 그 사실에 대해서 많다고 여겨져서 그것을 많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화가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결국 판단이 머물러서 그것이 팩트하고 점점 멀어지는 그런 대화 방법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것이 내 언어 습관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 영상을 찍으면서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거 뭐냐면
우리가 이민 생활에서 또 혹은 어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좀 더 풍성한 삶을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작은 대화 습관들을 바꿔나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 결국은 내가 판단했던 이 말들은 결국 돌고 돌고 돌아서 내 영혼에 어떤 폭력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스스로 고립감을 자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어떤 대화 습관을 좀 면밀히 살펴보고 관찰과 평가를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평가하지 않으면서도 관찰하는 것, 그것이 인간 지성의 최고의 형태라는 옛 고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하지 않으면서 있는 사실 그대로 보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 한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주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목숨을 걸게 돼 있죠. 그런 이유는 결국은 인간 존재 자체가 있는 그대로 용납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내 안에 언어 습관이 판단과 관찰 중에 어떤 것이 훨씬 더 많은지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이하고 대화 속에서도 내가 이 아이를 너무 많이 평가를 하고 있지 않는가, 정말 관찰하고 있는가, 이거를 잘 염두를 해보시면서 내가 좀 어떤 욕구가 부족해서 또 어떤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는가, 또 내 남편과 또 내 아내에게 내가 이런 말들을 왜 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때 우리가 좀 더 이 세상을 살 때 좀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